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릿, 앤젤라 더쿠어스 지음,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릿은 어떤 투지, 그 다음에 뭐 끈기, 그 다음에 지속적인 열정, 이런 것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릿은 뭐 이렇습니다. 실제로 훈련 도중에 포기하는 신병들 중 그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인 경우는 드물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예전에 고등학교 때 아주 오래전이지만 그때 이제 굉장히 동창 중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공부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한 600명 좀 넘었었는데요. 그 전교생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한다라고 이제 평가받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었죠. 그때 이제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친구는 꼭 이제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저런 태도를 유지한다면은 그것에 대한 보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실패한 뒤에도 계속 시도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도 쉽지 않은 특성인 듯 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잘 해내지만 잘 안 풀릴 때는 무너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일이 잘 될 때 잘 해내는 것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안 풀릴 때, 무너질 만할 때 무너지지 않는 게 어려운 거죠.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열정과 결합된 끈기였다. 열정, 한순간에 폭발하는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속적인 열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릿이 높은 아이들은 더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하고 더 많은 스펠링비 대회에 출전했다. 우리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과 그 잠재력의 발휘는 별개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뭐 잠재력을 갖고 있어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개화할 수가 없는 거죠. 재능도 중요하지만 노력은 그 2배로 중요하다. 성공한 사람들과 면담하면서 성공의 조건을 물어봤을 때 그들이 언급한 열의는 다른 종류였다. 그들의 발언에서는 열정의 강도보다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은 열정의 지속성이 자주 언급됐다. 투자자가 된 지 40년, 50년째에도 금융시장에 대한 호기심이 거래 첫날과 동일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들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어디서 읽었던 것 같은데요. 이 어떤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어떤 스타트업 창업자의 어떤 심적인 특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네서티? 테네서티도 뭐 그릿이랑 뭐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끈기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좀 동감이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은 계속 변하고 그다음에 기회라는 것도 계속 변할 수가 있고 항상 이제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달려서 괜찮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높은 끈기를 이제 요구하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쌓여가는 계제불가 통지서를 보며 맹코프는 노력 또 노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근성 투지도 중요하지만 변화를 주는 그런 근성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하위 목표를 포기하는 행동은 용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상위 수준의 목표일수록 이를 고수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작가가 되겠다, 책을 내겠다라는 어떤 큰 목표를 정했으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계속 달려가야죠. 한번 칼을 뺐으면 물에도 베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10페이지씩 쓰기로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어떤 일을 그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하위 목표를 좀 이제 수정할 수가 있겠죠. 하위 목표를 수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그래도 시간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위 목표를 조정해서 가는 방식을 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70대가 그릿이 높게 이제 나온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70대가 자라온 그 세대의 결과물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이가 들에 따라 어떻게 보면 성숙해지면서 이런 것을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렇습니다. 내가 수집해온 그릿과 연령에 관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2가지 설명과 일치한다. 하나는 우리가 성장해온 시대 문화에 의해 그릿이 결정된다는 것이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대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그릿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릴 때는 뭐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뭐 어른들은 사실 책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설명 모두 사실일 수 있으며 둘 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릿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릿은 변할 수가 있다. 사실 변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동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릿을 키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릿을 키우는 네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멘탈의 무기다에서 말씀드렸지만 관심 분야를 알아내고 거기서 계속 노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둘째는 연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목적. 목적은 사실 거의 모든 자기계발서나 어떤 이런 책들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목적을 중심으로 정신세계가 정렬이 되는 거죠. 넷째는 희망이다. 우리는 다양한 시점에서 크게 작게 허물어진다. 그대로 주저앉는다면 투지를 잃지만 일어난다면 투지는 더 커진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 그릿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적성과 맞는 곳에서 이제 좀 발휘가 될 수가 있겠죠. 추상적 개념들에 대해 사고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복잡한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관리하는 일을 할 때는 행복하지 않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이라는 게 오랫동안 일해봐야지 알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는 일이 재미없었는데 하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일해보고 상당히 깊이 관여해봐야 미묘한 상황들을 알게 되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많은 일이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재미없고 하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처음에는 몰랐던 많은 면을 알게 되고 결코 이런 점들을 완벽히 해결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려면 그 일을 꾸준히 해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금방 포기하는 것도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관심사는 자기 성찰을 통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계기가 되어 흥미가 생긴다. 처음에 관심이 생긴 후에도 계속 그 일을 경험함으로써 거듭거듭 흥미를 유발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일에 강한 흥미를 보이고 무턱대고 뛰어들다가 3년이나 5년 후에 완전히 다른 일로 옮겨가기를 습관처럼 반복하는 지인들이 있다. 다양한 취미에 빠지는 행동은 해가 되지 않지만 끝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한 가지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다. 근본적으로 한동안 어떤 일을 하면 지루해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한참이 지나면 실증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불가피한 일은 아니다. 그릿의 전형들은 자기가 즐거운 일을 발견하고 그 관심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심화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항상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좀 지루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바로 포기해버리면은 높은 수준의 성취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내용 중에 가장 의미심장하게 제가 읽은 내용이라면 이겁니다.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라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더 오래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식적인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기술 중에 아주 일부분에 집중한다. 그들은 이미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뚜렷한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의도적으로 아직 도달하지 못한 난도의 과제에 도전한다. 전문가들은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뒤에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온전히 집중하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인다.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는 즉각적인 피드백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 이전에는 고전했던 부분을 나무랄 데 없이 능숙하게 해낼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에릭슨은 의식적인 연습이 몰입처럼 즐겁게 느껴질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라고 나오죠. 나의 직업을 불문하고 투지가 강한 성인은 몰입을 경험한 적이 더 많다고 보고했다. 다시 말해서 몰입과 그릿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투지가 강한 사람은 의식적인 연습을 더 많이 하고 몰입도 더 많이 경험한다. 이 문제를 정리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므로 향후 몇 년 안에 에릭슨, 칙센트 미하이와 함께 공동 연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몰입의 내용과 대립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몰입에서도 도전적인 목표를 갖는 것이 몰입의 조건 중에 하나로 보고 있죠. 그리고 도전적인 과제에 이제 직면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고, 이런 것들도 몰입의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책에서는
이 몰입과 의식적인 연습, 이것이 다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투지가 강한 사람은 의식적인 연습을 더 많이 하고 몰입도 더 많이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다른 연습,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목적의식을 가져라. 열정의 원천이 되는 한 가지는 흥미다. 그러나 또 다른 원천은 목적, 즉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투지가 강한 사람들의 성숙한 열정은 이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좀 젊었을 때는 어떤 흥미에 의해서 이제 살 수도 있겠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을 보다 보면은 뭐랄까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겠다라는 데서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러한 목적 의식을 갖게 됐을 때 우리가 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릿을 갖고선 어떤 성취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요 비슷한 어떤 책들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